이제 이어서 생산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인물 좀 복습하셨어요? 유인물 안 드렸나? 안 드렸다고? 유인물 안 나갔어? 지난주에 내 부탁을 했는데 안 나간 모양인데, 그러면 그 첫 주부터 내가 그 서브노트, 우리 강의 노트 요약한 거, 그래서 내일 그럼 밀린 거랑 해서 앞으로 계속 거시 끝날 때까지 유인물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 드린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갔죠. 일주 거. 받으셨죠? 받은 사실 자체가 기억이 안 나? 가격 통제까지 받죠? 예, 내일 내가 이어서 계속 하여튼 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복습을 철저하게 해라 이 뜻이야. 내가 빼놓지 않고 내용을 적어서 계속 드릴 테니까 하는데, 그 지난주 거 다 잘 보셨어요? 아예 보지도 않았구만. 복습을 하여튼 철저하게 해야 돼. 제가 처음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 고맙습니다. 그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요 경제 원론, 현대 경제학 원론 공부할 때 정확하게 끝내야 돼. 2달 동안에 미거시가. 그래야 여기다가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플러스 알파 더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 원론, 우리 요 기초 강좌인데, 기초 강좌를 2달 동안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복습을 좀 제대로 해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2달 동안만 여러분 고생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경제학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고, 요 2달 동안 복습 안 하고 그냥 흘러가면 말이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거시 또 가봐봐. 그것도 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 다 잊어먹어. 그 미시경제학을 배웠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배우기 전과 무차별한 상태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복습을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드리고 유인물 드리고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마무리를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간곡한 부탁인데, 경제학은 이론 정리가 안 되면 문제 백날 풀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푸는 거 신경 쓰지 말고 OX 문제 그거 풀기 거기 몰두해가지고 이론을 하여튼 그렇죠, 올해가 가기 전에 끝을 내야 된다면, 그러면은 경제학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많이 벗을 수가 있죠. 근데 되게 어느 시험이든지 경제학 과목이 있으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경제학이 이론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생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일찍하니 기초경제학, 이 경제원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장점을 좀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시간을 좀 많이 내야 돼, 복습을. 그쵸? 그리고 경제학은 자기 손으로 꼭 그림 그릴 건 그리고 수식 풀고 해야 됩니다. 노테이션 써보고. 눈으로 보는 건 아무 소용없어, 그쵸? 우리 뭐 작년 월드컵 우리 4강 갔잖아. 보는 걸로는 여러분도 4강이야, 3개. 그렇죠? 센터링 올리고 헤딩하고 흘러나왔으면 백업해서 집어넣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임마. 근데 여러분 주고 가서 공 갖고 네가 해봐, 그러면은. 공 되게 무겁다. 그리고 손으로 들고 뛰어다니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봐야 돼, 경제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그려서서 복습을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시경제학도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내가 복습에 지금 얼마만큼 밀렸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5편 우리 진도로 가보십시다. 생산물 시장 이론입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얘기부터 다시 한번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학 공부한 거, 미시경제학 한 거 보면은 수요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했죠. 그리고 이제 3편에서 수요 곡선 도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급 곡선 도출 과정이죠. 근데 공급 곡선 도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 와 있잖아.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급은 기업이 하는 거고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예요. 그렇죠? 이윤, 파이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 뺀다. 총 수입은 P 곱하기 Q죠. 비용 빼는데 우리가 요거 공부한 게 지금 4편에서 공부한 거잖아. 생산자 균형 이론.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계 생산함수로부터 그 쌍대 관계를 이용하여 비용 곡선까지 도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봐야 되죠. 요 4편의 내용은 뭐냐면 생산자 균형이야. 최소 비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의 평균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원 나왔다. 요 1,000원은 뭐요? 최소 비용이죠,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기업 내부적으로 열심히 생산자 균형 생산해서 평균 비용이 1,000원 냈겠다 하더라도 이윤 여부는 어때요? 가격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돼? 그런데 이제 시장은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생산자 균형을 통해서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윤 여부, 그것은 결국은 시장 가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제 막판 보는 것이 생산물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형태가 크게 보면은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편간지를 한번 봅시다. 5편 생산물 시장 이론 해놓고 편간지 보면 11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죠. 12장이 독점, 13장이 독점적 경쟁과 과점입니다. 이 네 가지 시장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11, 12장이지. 완전 경쟁과 독점. 이 부분이 시험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것에 시장 이론 분석의 핵심은 11장에서 모두 다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의 초점은 11장에 있고 나머지는 완전 경쟁 시장하고 어떻게 다르냐. 차별성을 쭉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1장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11장. 먼저 시장 형태 얘기를 조금 좀 해보십시다. 거기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우선 볼 것이 말이지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이것부터 우선 정의해 봐야 되겠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우리 책에도 정리해 놨습니다만 한번 써봅시다. 다시 네 가지 조건인데요. 하나씩 써봐요. 전부. 첫 번째 조건은 생산 소비자가 무수히 많다. 완전 경쟁 시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가 생산 소비자가 무수히 많다. 자, 그럼 보자고요. 생산 소비자가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조건만 보면은 현 시대에 있어서는 농수축산물, 농산물이 비교적 여기에 가깝겠죠. 농산물 시장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농산물 쌀 해보면 쌀은 생산 소비자가 무수하게 많은 거지. 국내에 수없이 많은 생산 농가가 있고 소비자는 우리 모두 4,700만이 전부 소비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농산물이 여기 가깝다. 근데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생산자가 생산하는 생산물이 다 동질적이다. 느낌은 금방 왔지? 동질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쌀 예를 해보면 쌀이 어디서 누가 생산하든지 간에 그 품질이 어떠다 다 똑같다 이거. 뭐 냄새, 색깔, 포장 뭐 다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한번 봐봐. 그럼 요 두 가지 조건까지 다 따져보면 이제 농산물도 어때요? 완전 경쟁 상품은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현 시대 비교적 농산물이 가깝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농산물도 완전 경쟁은 아니다. 쌀, 어디 쌀이 맛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남이 쌀 소용없고 우리 집 쌀이 제일 맛있던데요. 그죠? 그렇긴 한데, 그치? 여주 이천 쌀 그러죠, 많이? 근데 진짜 맛있는 쌀은 강화도 교동 쌀이라는데. 강화도 교동 알아요, 여러분? 강화도 서쪽에서 배 타고 또 나가야 돼, 더 나가야 돼. 그 교동이라는 게 저도 가봤지만은 그 뭐, 아유, 얼마나 조그매. 그저 터가 좁고 쌀이 얼마나 나겠어요. 임금님, 진상미, 임금님만 잡섰대는데. 그러니까 쌀도 말이죠. 똑같은 쌀이 아니야. 여주 이천 쌀이 좋다더라. 뭐 이런단 말이야. 뭐 철원 햅쌀이 좋다 이러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많다는 조건으로 보면 농산물이 여기에 비교적 가깝지만 동질적이다. 이건 아주 엄격한 가정이에요. 따라서
농산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다? 완전 경쟁 상품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까지 가면 더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에는 생산 소비자들의 진입과 퇴출이 완전히 자유롭다. 물론 소비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주로 이제 기업, 생산자에게 해당된다고 보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진입, 퇴출이 자유롭다. 한번 생각해보자고. 진입의 자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생산물을 생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생산할 수 있다. 하기 싫으면 관두는 거고. 그죠? 진입, 언제든지 나도 생산할 수 있고, 퇴출, 하기 싫으면 나오고, 그 자유가 보장돼 있다. 그지? 자, 근데 어디 현실이 그래요? 진입, 자유. 예를 들어서, 야, 요새 보니까 뭐 반도체 하니까 돈을 무지하게 번대더라. 나도 반도체나 한번 생산해 볼까? 현대자동차가 돈을 무대기로 벌었다는데, 아유, 나도 뭐 딴 거 만두 장사 관두고 자동차나 만들어야 되겠어, 이제. 그쵸? 현실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진입이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퇴출. 퇴출은 뭐, 한번 생각해봐. 장사 잘 되는데 퇴출하겠어요? 퇴출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기업이 지금 부도난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진입이 자유롭다. 이건 말하자면, 규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요게 그래서 이제 행정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얘기죠. 그런 규제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즉각 시장에서 즉시 처리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많이 문제점 제시하는데 요게 문제가 되죠. 진입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그죠. 참 우리가 배타적이고 말이죠. 기업하기가 어려워. 또 규제가 많고, 또 퇴출도 문제죠. 망한 기업이 즉시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옛날 대우자동차가 5년을 끌다가 조은행은 부도난 게 아직도 개기고 있죠, 저거.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부도가 났으면 바로바로 그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는 말이죠. 진퇴가 자유로워야 돼. 특히 퇴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한번 보면 그 부도나서 망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새로운 효율적인 기업이 생겼을 때 비효율적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그 경제를 위해서 좋다 이거지. 그 대신 말이죠. 어떤 경제가 이거죠. 퇴출 기업이 200개야. 새로 생긴 기업은 150개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건 경제가 어떻게 돼? 규모가 시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퇴출 기업보다 이게 만약에 많다면 그 시장은, 그 나라 경제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돼? 아주 다이나믹하다 이거죠. 그래서 부도 기업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경영을 실패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바로 정리가 되고 새로운 기업은 들어올 수 있다. 요게 이제 진퇴가 자유롭다가 세 번째 가정이야. 그리고 요 세 가지 가정까지 만족하면은 요걸 우리가 순수 경쟁이라고 그러죠. Pure Competition. 순수 경쟁이고, 이제 완전 경쟁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돼. 완전 정보 가정입니다. 이것도 또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그래야 완전 경쟁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완전 정보에 대해서 한번 보죠. 말 그대로 완전 정보야. 그러니까 이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정보가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어 있다 이거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보 비대칭은 뭘까? 그냥 낱말의 뜻으로 해석해봐도 그 생산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런 일이 없다 이거지. 완전 정보야. 그러면은 완전 경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현실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동질적일 수도 없고 진퇴가 자유로울 수도 없고 완전 정보는 특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기출문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랬어요. 퀴즈. 시험 문제가 뭐가 났었냐면 어느 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다. 완전 정보 가정을 만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은요. 즉시 전파한다. 무상으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말이 돼? 그죠? 그 특허권이라는 걸 다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저작권 인정해주죠. 저작권. 그죠? 판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특허권 같은 거 특히 얘기해 보게 되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사용 권리를 준단 말이죠. 근데 완전 경쟁 그 가정을 만족한다면은 신기술을 발명하면 즉시 무상으로 전파해야 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새벽 2시에 신기술을 발명했다. 바로 그냥 동업자한테 전화 다 거는 거죠. 너 빨리 받아 적어 임마. 요새 보면 내가 어제 어떤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요. 요새 여러분들 프라이드 치킨 드시면 주로 뭘 먹어요? 요새 맛있게 뭐 뜨는 상품이 있다며. 교촌. 얘기 들어봤어요? 교촌의 성공 비결은 소스에 있답니다. 맞아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은 그 소스를 뒤집는 소스를 지네가 만들었다 이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댕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제 완전 정보, 이 생각, 농담 삼아 말이죠. 그럼 빨리빨리 알려주면 같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난리네. 쳐다. 너 경작하는 돈 맞냐?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만약에 교촌 치킨의 소스 기술을 공개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KFC를 못 따라가죠. 암만 그래도 지금 이상한 거야. 파파이스를 못 따라가, 그게. 제가 먹어봐도 처갓집 양념 통닭보다 그게 좀 맛이 있는 것 같아. 그치? 가까운데 싸게 먹을 때는 처갓집 양념 통닭 시켜 먹다가 애들이 아빠, 이거 좀 그만 먹고 KFC 먹으러 가자. 그래, 그럼 가. 또 되게 비싸죠, 그거는. 뭔가 기술을 그걸 못 따라가는 거지, 이게. 우리 입맛에도. 그렇죠. 피자헛. 피자는 또 피자헛이 맛있다 그러잖아. 나는 파전만 먹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 완전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 삼성이 새 기술 발명했다고 즉각 전화해가지고 다 가르쳐주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가지 조건 만족해야 돼.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제 요게 중요한데,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시장은 두 가지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 네 가지 조건을 진짜로 만족한다면은 이 시장의 모든 생산 소비자들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다. 가격 수용자 이되지. 가격 수용자가 되고요. 또 일물일가가 된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 일물일가. 느낌은 금방 왔죠. 프라이스 테이커 무슨 소리일까? 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수용,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은 개별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위가 시장 가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개별 생산자가 뭐 생산량 늘리고 줄이고 해도 시장 가격은 불변이다라는 뜻이고요. 일물일가는 뭐겠어? 그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어떤 생산물이 완전 경쟁 제품이다. 그러면 어디서나 똑같다는 얘기죠, 가격이. 다 똑같아.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말이죠. 어느 동네에서 값이 비싸더라 하면 소비자는 그 동네에서 안 사고 생산자는 그 동네에 가서 팔려고 하겠죠. 가격 정보가 전부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격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 그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두 가지,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란 말이야. 프라이스 테이커, 일물일가. 자, 답해 주세요. 특히 요게 이제 중요한데, 가격 수용자, 의미는 뭐예요? 개별 생산자, 소비자의 행위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아까 우리가 이제 농산물, 쌀 같은 것이 여기에 비교적 가깝다. 이렇게 놓고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쌀, 가을에 밥맛 나는데,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밥을 2그릇씩 먹었더니 쌀값이 폭등하더라. 밥량이 웬간해야지 그놈이. 뭐 그럴 수 없다 이거죠. 또는 개별 생산 농가가 올해는 농사 짓지 말아야 되겠어 힘들어서 그랬더니 쌀값이 폭등하더라.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개별 생산 소비자가 가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에 이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그 밑에 미리 한번 그 표를 보고 가십시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생산물 시장 형태가 네 가지인데요. 요 네 가지 기준으로 좀 거기 쭉 써놨는데 한번 보죠. 완전 경쟁, 요 조건 만족해야 되죠.
불완전 경쟁 세 가지입니다.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독점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 기업이 하나. 이게 최대 특징이죠, 뭐. 그리고 혼자서 만드는 거니까 상품이 동질적일 수밖에 없겠죠. 다른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과점은 소수의 몇 개 기업.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시 보기로 하고. 소수의 몇 개 기업이니까 생산물은 동질적일 수도 있고 이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원론에서 공부하는 것은 동질적이다. 여러 개 소수의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이 동질적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은 이거는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요. 독점적인 성격과 경쟁적 성격. 그래서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어때?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입니다. 이렇게 약간씩의 이제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이래서 먼저 이제 완전 경쟁 형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네 가지 특징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분석으로 한번 가십시다. 2절의 단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균형,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공급 곡선 가는데, 일단 그거 한번 메모하고 가봐. 단기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고정 요소가 있다, 그죠? 노동만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장 이론에 있어서는요, 장단기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돼. 뭐냐면, 기업의 진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기존 기업이 나가고 그런 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기업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이론에서 단기는 어떻다고요? 노동만 가변 요소고 자본 고정 요소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진퇴는 없고, 자, 이 상황 하에서 균형,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도출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가. 정확히 얘기해보면 완전 경쟁, 개별 기업, 단기 균형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그로부터 완전 경쟁, 개별 기업, 단기 공급 곡선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 뭐라고요?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에 개별 기업이 단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럼 낱말의 뜻 봐야 되지. 그럼 여기서 개별 기업이 단기 균형이다, 장기 균형이다. 여기서 균형의 의미는 뭐겠나 하는 거지. 여기서 균형의 의미는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 생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 앞에서 봤을 때 장단기 생산자 균형은 뭐죠? 생산자 균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생산하는 관계. 그로부터 뭐가 도출됐어? 그로부터 비용 곡선이 도출됐죠. 비용 함수가 도출됐고, 여기 개별 기업의 장단기 균형으로부터는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결정이 되다고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싶은 개별 기업 공급 곡선 도출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또 해야 돼. 그렇다면은, 자,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면 이윤은 뭐요? 수입에서 비용 뺀 거죠. 근데 우리 생산자 균형 4편으로부터 비용 얘기는 다 됐어, 이제. 아직 정리 안 된 게 뭐요? 수입이죠. 총 수입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균형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수입 함수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입 함수 얘기는요,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보면 생산물 시장 형태가 네 가지라고 했지? 이 시장 형태와 관계없이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일반적인 수입 함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형태별로 수입 함수가 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반적인 수입함수 보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의 수입함수를 보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잘 봐야 되겠어요. 먼저 일반적인 경우 봅시다. TR, AR, MR 여기도 총, 평균, 한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보셔야 되겠어요. 총 수입은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P 곱하기 Q죠. 오늘 하루 총 수입. 오늘 이번 달 한 달에 총 수입하게 되면 전체 판매량 곱하기 가격 하면 되겠지. 총 수입이고 이게 중요한데요. 평균 수입. 이걸 잘 이해를 합시다. 평균 수입은 단위당 수입이죠. 내가 몇 개를 내다 팔았는데 평균 얼마 수입이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 Q로 나누면 되지.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하지. 근데 TR은 어떻게 구해져요? P 곱하기 Q죠. 이걸 Q로 나눠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말이죠. 이런 아주 중요한 관계가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쵸? A자 뒤집어놔. all market.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평균 수입은 생산물 단위당 수입입니다. 기업에게. 근데 그걸 이제 구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그 기업이 내다 팔을 때 받은 가격이 바로 평균 수입이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평균 수입은 그 생산물의 가격이 평균 수입이 되는데 이거는 시장 형태와 관계없이 어느 시장에서나 그렇다 이거지. 이게 뭐 완전 경쟁이든 독점이건 기업의 평균 수입은 그 기업이 받은 가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 이론적인 이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거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뭐냐면 이렇단 말이에요. 뭐 시장 형태와 관계없이 기업의 평균 수입은 바로 그 기업의 받은 가격이다. 그렇다면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어떤 개별 기업의 AR 곡선은 그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다.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인디비주얼, 기업.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어. 개별 기업의 평균 수입은 가격이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은 그 기업의 수요 곡선. 이 개념은 처음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수요 곡선 할 때는 누구의 수요 곡선이야? 소비자죠. 지금 이거는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수요 곡선이다 이거지. 여러분 이 회사의 사장인데 바로 여러분 회사. 그 다음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나의 수요 곡선이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내 손님을 이만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 손님이 이만큼 있다 이거지. 자, 의미를 한번 챙겨봅시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회사인데 이게 여러분 회사의 평균 수익 곡선이다. 여러분의 기획실장이 이런 자료를 들고 왔다고 하자고. 이게 뭐야? 우리 회사 평균 수익 곡선입니다. 말해봐봐. 하루에 100개 판다면은 평균 수입이 1,000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200개를 판다면은 우리 회사의 평균 수입은 500원입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장이니까 즉각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팔았을 때 1,000원이 평균 수입이었다는 말은 100개를 개당 얼마씩 받고 팔았다고? 그렇지. AR이 P죠. 이게 받은 평균 수입이 바로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100개를 팔을 때는 개당 1,000원 받고 팔았고 200개 팔을 때는 개당 500원 받고 팔았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럼 그걸 뒤집어서 보자고. 그럼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해석되나? 내가 내 물건을 장에 들고 나가서 1,000원으로 정가표를 매겼다면 몇 개 팔 수 있다? 500원으로 매기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나의 고객이다 이거지. 1,000원이면 나 100명 고객은 나한테 있고 500원일 때는 200명 고객은 내 상품에 대한 손님이 있다라는 얘기죠. 소비자는 달라. 소비자는 뭐예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가격이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가격이면 이만큼 팔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기업의 수요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AR 공부했고요. 하나 더해. MR.
자, MR은 제가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정의할게. 우선 제 질문인데, MR은 그렇다면 수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그죠? 개별 회사의 총 수입 함수를 수량으로 미분하면 되겠구나. 그죠? 미분해서 구하면 되겠고, 의미를 한번 챙겨봐 주실래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100개 하고 있는데요. MR이 500원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해석. 똑같이 하면 되겠지. 99개 생산 판매하다가 하나 늘렸다 이거지. 100번째 하나 더 추가 생산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우리 회사 총 수입이 500원이 늘어나더라 하는 얘기죠. 추가 수입이죠. 최종 생산을 한다니 추가 판매했을 때 늘어난 수입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총 수익 곡선 기울기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MR이 되겠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그러니까 시장 형태와 관계없는 수입 함수였어요. 그럼 이번에는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의 수입 함수를 봐야 되겠죠.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의 수입 함수입니다. 이건 특징이 있어요. 요게 핵심 되는 거야.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개념이 이 완전 경쟁 개별 기업 수입 함수를 특징 짓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만두가게 얘기 계속 또 해보자고. 노량진의 만두시장. 시장 전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습니다. 개당 100원. 개당 100원. 그러면 제 질문에 답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시장 전체로부터 만두 가격이 다 동질적인 거고 뭐 그렇다고 했을 때 100원으로 결정됐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개별 기업 입장을 한번 검토해 주실래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저 1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 수용자죠?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단 말이야. 아까 낱말 뜻 의미가 뭐였지? 가격 수용자라는 말의 의미는 개별 기업이 생산을 안 하건 조금 하건 많이 하건 개별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고 줄이고 생산 안 했다. 그랬다고 해서 가격이 변화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프라이스 테이커였죠. 따라서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생산하지 않건 적게 하건 많이 하건 간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대로다 이 말이야. 가격 불변이야. 따라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하지 않건 조금 하건 많이 하건 일정 가격을 받을 수 있죠. 100원 받을 수 있어. 근데 가격이 바로 뭐가 돼? 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수입이잖아. 자, 끝이야. 끝. 요게 이제 핵심이지.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커다. 무수히 많고 동질적인 만두야. 이 집이 뭐 생산 많이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생산하든지 그대로 평균 수입, 그렇죠? 가격 불변이니까 100원 되는 거지.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MR 뭐였죠? MR의 의미는 뭐지? 하나 더 추가 생산 판매했을 때 늘어난 수입이죠. MR도 역시 얼마예요? 100원이지. 하나 더 하건 뭐 줄거나 가격이 변함이 없으니까 또박 하나 생산할 때마다 100원씩 수입이 늘어나겠지. 이게 뭐 최대의 특징이야. 완전 경쟁 시장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지. 그런데 조금 전에 공부하니까 말이지. 개별 기업의 평균 수익 곡선은 뭘 의미했죠? 그 기업의 수요 곡선이죠.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고. 이게 수요 곡선이다.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수요 곡선이 100원 수준에서 수평이다. 그 말은. 내가 100원만 받기로 한다면 몇 개를 생산하든지 얼마든지 사가는 손님이 있다. 얼마든지 팔 수 있다 하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AR, MR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다 이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봐봐.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요거 틀리면 이제 아주 딱 걸리는 거예요. 또 수요 곡선이 어때요? 개별 기업 수요 곡선이 지금 수평선이지. 수평선 기울기는 얼마라고? 기울기 0. 그렇다면 개별 기업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얼마입니까? 예? 무한대. 그렇지. 수요곡선 수평선이니까 이게 이 완전 경쟁 시장의 최대 특징이야. 그래서 시장 가격이 바로 이 기업의 AR, MR 그리고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변화해도 얘는 불변. 그러니까 독점 기업, 완전 경쟁 기업의 AR, MR 곡선은 수평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AR 곡선은 기업의 수요 곡선이므로 탄력도 무한대. 자,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렇다면 TR 곡선 한번 구해볼래요? TR. 총수익 곡선 모양은 어떻게 될까? TR은 P 곱하기 Q죠. 근데 P가 어때? 일정 불변이지. 그림 그려보면. 그쵸. 요거 개별 기업인데, 개별 기업은 생산을 몇 개 하든지 일정한 가격 100원 받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수입은 하나 늘릴 때마다 100원씩 또박또박 증가할 거야. 그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 우상향 직선이죠. 왜냐하면 P 곱하기 Q 얘가 일정 불변이 되니까. 따라서 바로 요 기울기 탄젠트 알파가 가격이 되겠죠. 일정 불변이므로 우상향하는 원점에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장 분석에 있어서는 요 수입 함수가 대단히 중요해.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완전 경쟁 기업의 특징은 프라이스 테이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봐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 생산량 결정해보자.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이제 완전 경쟁 기업의 수입 함수 알았으니까 이윤 문제, 이윤 극대화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의 단기 균형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드디어 미시형작이 아주 또 중요한 한 부분의 얘기가 이제 또 나왔죠. 요거를 XY축 그림을 상하 두 개를 그립시다. 아주 큼직하게. 요거 그림 그리셔야 돼. 개별 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의 문제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의 평면에다가는 완전 경쟁 개별 기업의 총 수입, 총 비용을 나타내고 밑에다가는 평균 한계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대개 가서 복습할 때도 마찬가지. 요 순서대로 해. 요거는 뭐 머릿속으로 자기가 복습하는 순서입니다. 이해하는 순서라고 메모해 놓으면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STC 곡선 그리기, 그리고 TR 곡선 그리기, 이거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STC부터 먼저 그립시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제 단기 총비용 곡선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어떻게 그려야 되지? 실력 발휘를 이제 하는 거야. 우선 단기니까 단계는 고정 자본이 있죠. 따라서 STC 총비용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고정비용이 있지. 생산 안 해도 얼마? 그렇죠? 이만큼의 고정비용이 있단 말이야. 생산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어떻게 돼? 단기니까. 노동 투입을 늘려야죠. 그러면 자본 투입량은 놔두고 노동 투입만 늘릴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뭐야? 수학, 체증, 체감. 그럼 수학 체증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 수학 체증. 감적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체증적 증가하겠죠. 이게 STC야. 자, 다시 잘 봐봐. 여기 변곡점이죠.
처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비용은 체감적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습입니다. 수학 체감. 그 다음에는 거기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비용이 체증적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수학 체감 때문에 STC 곡선 모양이 저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TR 곡선 그리기. 자, 아까 우리가 수입함수 공부했던 거 요거 참조해 놓고 TR 곡선 한번 그리죠. 어떻게 된다고 모양이? 원점 우상향하는 직선이 된다 이거죠. 그죠? 뭐 이렇다고 합시다. 이게 TR이야. 질문. 왜 TR 곡선이 원점 우상향 직선이 됐죠? 한마디로 말해서 프라이스 테이커이므로 가격 수용자이므로.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생산량을 변화시켜도 가격은 변함이 없다. TR 곡선 우상향 직선입니다. 자, 됐죠? 그럼 이렇게 이제 일단 요거 그려놓고 이윤 극대화 생산량,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량을 찾아봅시다. 자, 제가 이제 몇 군데 좌표점을 찍어놓고 여쭤볼게. 여기가 100개, 200개 이렇게 합시다. 모는 종이에다 우리 회사 데이터 그렸다 이거 이렇게. 그럼 제 질문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대략 몇 개쯤 하면 이윤 극대화 되겠어? 몇 개? 100? 야, 대단히 정확한 답이 하나 나왔어요. 164개 되는데 내가 보기엔 163개. 자, 찾았어요? 찾는 아이디어는 뭘까? 그림만 이용을 해서 본다면 일단은 우선 말입니다. 100개 이하 생산하면 어떻게 돼? 90개나 80개, 70개만 생산하게 되면 바보죠. 왜 바보나? 100개 이하로 생산하게 되면 그때는 수입보다 비용이 어때요? 높아서 그럼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지. 100개보다 적게 생산하면 그건 반드시 손해야. 왜? 다시 수입보다 비용이 어디서나 다 높으니까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100개 생산하면 어떻게 되지? 수입과 비용이 같죠? 이윤 없어. 자, 200개 생산하면 역시 이윤이 없죠. 수입하고 비용이 같아. 200개 이상 생산하면 손해죠, 역시. 왜? 이건 이래 보면은 비용이 더 맥히죠. 수입보다도. 200개 이상 생산하면은 역시 손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림으로 볼 때 100개와 200개 사이에서 이윤이 극대화되겠다, 이제. 근데 우리 이제 관심사는 뭐냐면 100개나 200개 사이에서 몇 개 생산하게 되면 이윤은 나죠. 이윤은 나. 왜냐하면 수입이 비용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윤 극대화점을 찾고 싶어.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윤의 크기가 어떻게 측정이 돼요? 빼야 되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수직거리가 이윤을 나타내겠지. 자, 그럼 봐봐.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찾는다는 얘기는 요 수직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장 길어지는 점을 찾으면 그 수직거리가 이윤 극대화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직거리 극대되는 거 찾기 어떻게 찾으면 돼? 1. 눈대중으로 한다. 2. 자로 재본다. 어떻게 할까? 자로 재? 근데 자가 필요하긴 한데요. 자로 잴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를 갖고 평행선을 이해하고 평행이며 접하는 점을 찾아보자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아까 164개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164개.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의미가 분명해졌죠. TR 곡선하고 평행선을 TC와 접하도록 그려보자 이거지. 그러면 저 수직거리가 이윤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봐봐. 요거보다 생산량이 작게 되면은 수직거리가 요거 수직거리에 비해서 요게 틀림없이 어떻게 돼? 작지. 요거보다 많이 생산하면 틀림없이 요 수직거리가 이윤인데 이거 수직거리보다 요게 짧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 이윤이 가장 극대되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디어가 뭐였냐 하면은 TR과 TC의 수직거리 극대점을 찾는 거야. 극대점을 찾으면 그것이 이윤극대화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갑시다. 그러면 개별 기업의 단기 균형은 이윤극대화인데 이윤극대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지금 한번 보면 잘 보세요. 지금 TR과 TC 수직거리가 이윤이고 극대되는 점을 저렇게 찾았다. 그런데 저 점을 한번 수학적으로 묘사해보자고, 표현해보자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를 가지고 평행선을 긋자야 됐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요 생산점에서는 얘하고 평행선을 긋다니까 TR의 기울기와 TC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 같겠죠? 여러분 잘 말해봐봐. 요거보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TC 기울기보다 TR 기울기가 더 크죠? 요거 오른쪽에서는 TC 기울기가 더 크지? 평행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럼 불러주세요. 그러면 봐봐. 이윤극대화 우선 필요 조건인데요. 여러분, TR의 기울기가 뭐죠? TR 곡선 기울기단 말이야. 그거 MR이지, MR. 그리고 TC 곡선의 기울기는 뭐야? 그건 MC지.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조건이 나왔지. 뭐와 같을 때? 두 TR과 TC의 기울기가 같다. 즉 뭐야?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윤극대화다. 조건 찾았죠? 평행선을 걷다 하는 말은 두 선의 기울기가 같다. 따라서 MR과 MC가 같은 점이다 이거야. 자, 그런데 심란한데 그런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지. 여기다가도요, 자를 해가지고 평행선 딱 그리니까 여기서도 얘하고가 평행이야. 근데 여러분 이 점은 어떤 점이야 이거? 이건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MRMC이기는 한데 얘는 지금 그지? 손실극대화 되는 거죠. 골치 아프죠? 일단 얘는 이제 문제로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MRMC 조건만 가지고서는 완벽한 이윤극대화 조건이 안 되겠단 말이지. 자, 됐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는 이제 저만큼 받고 이제 밑으로 가지.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그림 분석인데 먼저 AR과 MR 곡선을 먼저 그리기에 곡선을 그려봐야 되지. 그리고 이제 AC와 MC 곡선을 또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려봅시다. 어떻습니까? 먼저 AR, MR 그리죠. 근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라고? Price Taker.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근데 시장 가격이 이 수준이다. 가격이 결정되어지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이 기업의 AR, MR이죠. AR은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죠. 그치? 그래서요, 먼저 AR, MR 곡선 그리기인데, 자, 이 AR이나 MR은 바로 뭐가 돼요? 완전 경쟁에서는 가격이죠. 프라이스 테이커이므로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이 이 기업의 AR, MR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논리에 맞도록 그 다음에 그릴 게 AC, MC를 그려야죠. 자,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알지. 저 잠깐 한번 다시 보고 돌아옵시다. 지금 이 위에 그림에서 STC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자, 여러분이 말해주세요.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접한다. 이 점에서는 어떤 특징이요? 그래, AC가 최저니까 여기서 U자가 된다. 변곡점에서는
MC가 최저가 되고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돼. 요거 내용 알죠 우리가? 이게 구할 줄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AC 곡선, MC 곡선이 저렇게 U자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걸 위의 그림과 논리적으로 맞도록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여기 같이 한번 그려보는데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100개, 200개인 점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말이지 100개, 200개. 이거는 위의 그림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태나 100개, 200개나 TR과 TC가 같죠? TR과 TC가 같다. 그러면 이 생산량 수준에서는 잘 봐. 제 퀴즈인데 잘 봐요. 요것과 요것이 같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요 생산점, 요 점에서는 AR과 AC가 같은 점일까? 아니면 MR과 MC가 같은 점일까?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하지 말고 잘 봐봐. 100개, 200개 생산, 100개나 200개 생산할 땐 위의 그림으로 보면 TR하고 TC가 같죠? 그래. 그러니까 AR하고 AC가 같겠어? MR하고 MC가 같겠어? 걔도 모르겠어? 보여줘? 100개나 또는 200개로 나눠봐봐. 그럼 뭐가 같아지는 거야? 얘가 분모야. 그러면 TR을 100개로 나누면 100개 생산할 때 AR 되겠죠? TC를 100개로 나누면 100개 생산할 때 AC 되겠지? 그래. 그러니까 TR과 TC가 같아지는 생산량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같다?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이 서로 같아질 거야. 근데 평균 비용 곡선의 모양은 어때? U자형이죠? 됐어. 그럼 그림을 그리자고 저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AR과 AC가 같아. 그리고 AC 곡선은 U자야. 그대로 그리죠. 뭐 이렇게. 그리십시오. 그리면서 잘 음미해봐봐.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TR과 TC가 같은 점에서는 밑에 그림으로 볼 때 AR과 AC가 같아진다. 근데 AC는 U자형이다 이거지. 그 다음 이건 뭐 쉽다 그쵸? 이건 어떨까? 여기 164개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아까 여기 파란 생산량 생산할 때 이때는 뭐가 같아? MRMC가 같은 거죠. 여기 TR 곡선 기울기 여기다가 접선인 점을 그었다 그러니까 요 두 생산량 수준에서는 어떻다고? MR과 MC가 같죠. 자 그럼 요걸 이제 논리적으로 잘 놓고 그려야 되잖아. 잘 봐봐. 그렇다면 MC 곡선 U자죠. 그러니까 MC 곡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요게 MR 곡선이기도 하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U자가 돼야 되지. 그리고 또 MC는 어디를 또 지나야 돼? AC 최저점을 지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 논리에 맞도록 그려봐봐. U자형 여기를 지나며 이렇게 그려놔야 되겠지. 이 그림을 생전 처음 그리는 분이라면 그쵸? 보여줘도 못 그리죠. 그런 겁니다 원래.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려줘야지. 위아래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잘 확인해 봐봐. 위에 그림 TRTC 찾았어요. 그래서 저기 나왔을 때 여러분 다시 TR과 TC가 같아지는 점 교차점이죠. TR과 TC가 같아지는 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라고? 총수익하고 총비용이 서로 같으니까 평균 수입과 평균 비용이 서로 같아지겠죠. 근데 이게 AR 곡선이라. 그러니까 U자형의 AC 곡선이 두 점을 지나도록 그려야지. 그치? 그리고 이 빨간 점이나 파란 점은 기울기가 같은 점이죠. 기울기는 MRMC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서 AC의 최저점을 지나야 된다. 그쵸?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그 얘기나 하나 더 하고 가십시다. 아까 우리가 이윤극대화 조건, 필요 조건은 찾았어. 근데 아까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었죠. 뭐야? 저기 손실극대화 좀 더 MRMC 조건을 만족하죠. 이 조건만 갖고 안 돼. 이게 충분 조건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그냥 말로 하죠. 여러분 MRMC 같은 점이 두 군데인데 그 중에서도 충분한 점은 어느 점이야? 빨강, 파랑. 빨강. 그치? 여기 해야 돼, 여기. 그러면 여기의 특징을 한번 봐달라, 이거지. 요 점 두 군데서 MR하고 MC가 같아졌는데,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MR은 주어져 있어. 근데 얘는 MC, 기울기 이렇죠? 이때는 MC 기울기가 이렇지? 달라. 그래서 충분 조건은, 일단 써놓고 볼게요. 충분 조건은, MC 곡선의 기울기가 MR 곡선 기울기보다 커야 한다. 그게 충분 조건이야. 자, 우선 여기 기호 봐주세요. 우리가 보통 F' 하면 미분기호지. 근데 미분값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지 어떤 변수에다가 미분했다. 그 말은 기울기를 구해봐라 하는 사인으로, 기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MC를 한 번 더 미분했다. 한계 비용을 미분했다. 그 말은 실제로 수학적으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노테이션으로 이해하자 이거지.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MC 곡선의 기울기다 이거지. 요거는 MR 곡선의 기울기. 그런데 충분 조건은 뭐라고? 소리내서 말해봐봐. MC 곡선 기울기가 MR 곡선 기울기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따라가자고. 자, 우선 필요 조건은 뭐예요? MR과 MC가 같아지는 점. 근데 두 군데 있어, 이거. 그 중에서 충분 조건까지 만족하는 점은 어디야? 왼쪽, 오른쪽. 두 개 중에서 여기지. 잘 봐봐요. 지금 MR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수평선이니까. MR의 기울기는, 수평선의 기울기는 0이지, 0. 근데 MC 기울기는 지금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니까 충분 조건 만족하는데 얘는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충분 조건에 위배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윤극대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도출이 됐어. 이제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 문제, 수치도 풀어야 되고 요거 아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요, 이 조건은 all 마켓이야. A자 뒤집어 놓은 거, all 마켓. 시장 형태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윤극대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춤의 그림은 안 나오는데 그림이 아니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이윤극대화,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것이 개념이 뭐냐? 그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까지 도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 뒤에 얘기 마무리하고 오늘 완전 경쟁 얘기를 모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